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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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스러운 그대 삼바. 네, 오늘장 윤재 초이스 예측 가시죠? 이 삼바의 여인을 부른다면 오늘장 이 종목이겠구나라는 생각 바로 드실 겁니다.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네, 오늘장 윤재 초이스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24일 다음 주 수요일이면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전 고점인 18만 원 정도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듯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 달에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정말 많은 증권사 레포트들이 나오고 있는데 황제주에 대해서 언급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목표가를 오늘은 110만 원까지 나타내는 목표가도 나오기도 했는데요. 황제주 과연 가능할 것인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강세 이유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실적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컨센서스와 대비했을 때 BNK증권에서는 컨센서스를 어느 정도는 하회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부합할 것이다 라는 실적을 전망하고 있고요. 메리츠증권 같은 경우에는 부합할 것이다. 그리고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컨센을 상회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조금은 다른 내용들이 나오고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컨센 자체가 양호한 실적이 나올 것이다 라는 내용들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실적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수주계약 공시를 보신다면 7월 2일에 1.4조 원 규모의 수주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번 수주 계약까지 2024년 누적 수주 금액을 보니까요. 2.7조 원 수준이라고 하는데 작년 매출액의 약 70%를 넘긴 수준이라는 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 4공장이 이제 풀로 돌아간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7월 2일에 들려온 이 신규 수주 같은 경우에는 5공장의 수주 소식이다라는 내용들이 전해지면서 앞으로도 5공장의 추가 수주가 지속될 전망이다라는 기사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도 체크해 보시죠. 네, 그리고 이제는 세 번째 이유로는 우씨 바이오로직스의 연간 매출액 추이와 함께 우씨 바이오로직스의 매출액 북미가 가장 높아라는 그래프를 들고 왔는데요. 이에 대한 내용은 생물보안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미국의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생물보안법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우씨 바이오로직스를 살펴보신다면 중국 기업과 좀 미국의 연관성을 함께 살펴봤을 때 중국 의존도가 북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종목이 지금 CDMO 종목 중에서 우씨 바이오로직스 전 세계에서 3위 정도 수준을 달하고 있는데 매출액 보신다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매출액이 북미가 가장 많이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우씨 바이오로직스를 대체할 만한 CDMO 기업이 어디일까? 이런 부분들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유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그리고 전반적으로 글로벌 바이오 의약품의 CDMO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라는 그래프를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확실히 우상향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2032년까지는 50% 이상 단위가 좀 확실히 확대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글로벌 CDMO 기업은 꾸준히 성장할 것이다 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요. 다음 그래프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보신다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생각보다 큰 기업입니다. 지금 보시면 9.3%대 비율을 갖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도 북미 시장에서 점점 진출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점점 더 기대되는 종목일 것이다 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7월 달에만 증권사 레포트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17건의 레포트가 나타났는데요. 목표가를 살펴보신다면 100만 원에서 110만 원 수준으로 대부분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황제주에 대해서 언급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오늘도 지금 전고점을 바라보고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앞으로는 좀 어떤 주가 흐름이 나타나게 될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BNK증권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최선호주로 픽을 했지만 셀트리온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가 차트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 보신다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장중에는 4%대까지 급등이 나왔지만 3.28% 급등으로 85만 1,0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셀트리온 역시나 2%대의 강세 움직임 나타나면서 전고점 19만 4,600원까지 거의 다다르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의 트렌드는 기만 쪽이 확실히 집중도가 높아지는 모습이었는데 이 대표적인 두 가지 종목도 오르다 보니까 오늘 관심이 집중될 것 같습니다. 오늘장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당신의 초이스에서 들어가시죠. 종목 진단까지 꼼꼼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초이스 채널 고정! 투자 정답이 없다. 당신의 선택만 있다. 소영 선택을 위한 당신의 초이스. 네,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을 도와드릴 저는 이윤지입니다. 오늘장 윤지의 초이스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픽을 해봤고요. 그래서 삼바의 여인 노래를 한번 불러봤는데 오늘장 제 초이스 어떤 종목이 될 것인가 많은 분들이 예측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정말 어려웠어요. 어떤 종목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바이오 쪽에서 대장주가 움직이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는 좀 언급을 하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바로 한번 좀 고민 해결해 주실 오늘 이 시간 조성일 본부장님과 이 시간 함께합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바이오에 대한 이야기 하기 전에 오늘 시장이 너무 힘들었다 보니까 시장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해봐야겠습니다. 네네. 오늘 전체적으로 오르는 종목들도 확실히 있었지만 오늘 힘드신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우선 기본적으로 참 저희 전문가들도 참 대응하기 좀 쉽지 않았던 시장인데 오죽하면 대부분 투자자분들은 얼마나 좀 힘드셨을지 저도 많이 공감을 좀 하고 하지만 지금 대부분의 좀 위기의 그런 어려운 부분들은 거의 좀 많이 지나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분명 당장 지금은 좀 힘든 상황이 있겠지만 우리가 2주일 정도, 한 달 정도 좀 후에 본다 한다면 후에 지금을 본다 한다면 이때가 그때 힘들었지만 한 달 지나고 보니 그때가 또 한번 좀 좋은 기회였네. 그렇게 볼 수 있을 만큼 지금은 그런 단계다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국내 시장에 억누르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물론 9월 달에 미국이 첫 금리 인하할 수 있는 확률도 거의 100% 육박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좋고 올해 한 2번 정도 인하할 수 있는 확률도 참 좋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참 좋고 또한 그런 상황에서 이제 트럼프가 피격당한 이후로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높아지면서 수혜보는 것도 있지만 피해볼 수 있는 것도 업종 간의 그런 이제 온도차가 갈리면서 그에 대해서 지금 국내 시장에서 수혜보는 섹터도 있지만 좀 부정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 네. 이런 것들이 혼재되면서 호재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악재도 좀 있는 그런 상황에서 여전히 지금도 원달러 환율은 1380원대로 높아 있는 위치에서 빠지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들이 있는 데다가 추가적으로 최근에 좀 전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전 대표가 금투세 관련해서 유예할 수도 있다는 내용에 언급했지만 아직까지 좀 넘어야 할 산들은 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그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부분이 계속 섞이면서 지금은 아직은 외국인들이 좀 매도를 더 하게 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코스피 지수는 높아 있는 위치고 코스닥은 지금 4, 5, 6, 7, 4개월 동안 4번 정도의 밑바닥에 지금 있는 부분인데 둘 다 지수의 차이는 크지만 둘 다 보면 과매도권입니다. 지금 최근 20일치를 봤을 때 하락한 종목이 훨씬 더 많은 과매도권인데 이런 극도의 매도권에서는 우리가 함부로 물량을 너무 단기 매매하는 것이 아니고서는 굳이 파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인내하는 측면이 좀 낫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매크로가 지금 혼재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둘 다 너무나 양시장이 과매도권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은 좀 인내심을 가지면서 그 섹터와 내가 투자한 종목의 투자 아이디어가 좀 중기적으로 봤을 때로 나쁘지 않다면 너무 단기 흔들림에 우리가 흔들리지 말자. 그런 좀 인내가 필요한 시장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인내가 필요한 시장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인내를 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이유들을 챙겨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 또 오전과 오후장의 흐름이 조금 확실히 달라지는 분위기였고요.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채팅창을 보니까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차트가 참 아름다웠다라는 얘기가 네. 나오고 있는데 저도 오후장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갑자기 좀 시세를 확 내주면서 거래량도 좀 붙다 보니까 네. 이 종목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들고 왔습니다.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제 88만 원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우선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에워싸고 있는 환경들이 다 너무 좋아요. 우리가 너무 큰 대형주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알파 수익을 내기 위해서 중소형 종목들을 많이 보고 있지만 기본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지금 향해 있는 아이디어도 좋은 게 우선 기본적으로 제약바이오는 당연히 매크로 볼 때 금리 발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연준이 최소 2번 정도 금리 인하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드디어 제약바이오 기업들 많은 투자 자금들이 필요하고 장기간 필요할 수 있는 그런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환경들이 좋아지고 있다. 이 부분은 네. 당연히 첫 번째로 좋은 이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바이든도 중국의 지금 제약바이오 CDMO 기업들을 억누른 생물보안법 관련해서 내용 나오면서 했던 부분인데 바이든이 혹시 다음 정권 때 안 된다 하더라도 트럼프도 역시 사실 중국을 제대로 억눌렀던 첫 번째는 트럼프거든요. 2017년, 18년부터 해서. 그래서 트럼프는 더욱더 바이든보다도 더 강하게, 정말 강하게 중국에 대한 성장 산업들을 억누를 수 있는 정책을 펼 것인데 여기에서 중국의 제약바이오, 떠오르고 있는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특히나 지금 우시 바이오로직스 같이 전 세계 CDMO에서 1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CDMO 기업들도 억누를 수 있는 그런 강도가 높아질 수 있다. 이 부분에서 이미 삼성 바이오로직스는요, 아시겠지만 CDMO 기업에서 전 세계 압도적인 1위예요. 그쵸. 원래 2021년까지 1위였던 스위스의 론자를 이미 이겨내면서 이미 4공장까지 이미 완공되었고요. 또한 지금 이미 짓고 있는 5공장까지도 수주를 이제 하반기 때 네. 받을 계획입니다. 아마 봤을 때는요, 지금 2위권이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지금 100만 리터 넘을 수 있어요. 생산 능력이. 이건 정말 압도적인 부분인데, 이런 또 사이클에서 세 번째 이슈가 또 있어요. 뭐냐면, 트럼프가 이제 예전에 초선 때 정책들을 한번 보니까 트럼프는 지금 약가 인하를 더욱더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정책을 펼치고 네.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제약바이오 이런 의약품에서 약가 인하를 하려고 한다면 다양한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부분들을 장려하는 부분이 네. 또 중요한 그런 트렌드죠. 여기에서 당연히 바이오시밀러 장려하려면 당연히 CDMO 장려해야겠죠. 이 부분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압도적인 1위이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물량들이 이 삼바, 아까 앵커님께서 노래 부르셨는데 이 삼바의 여인을 좀 주목하는 부분들이 많은 걸로 보여지고요. 조금 더 말씀드린다면 이렇게 CDMO 쪽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뿐만 아니라 아까 잠깐 언급드렸었던 것처럼 셀트리온도 많은 또 물량을 또 상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CDMO도 하고 있고 더불어서 우리가 3대장이죠. 뭐 램시마든 허주마, 네. 뭐 트룩시마도 있는데 특히 램시마 같은 경우에도 부분도 있고 또 지금 진펜트리 관련해서 이 부분도 지금 미국의 하반기 때에 PBM 지금 인증받으려고 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내내 지금 20만 원을 못 들고 있는 아쉬운 박스권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 하반기 때 사이클 때는 뚫을 수 있는 모멘텀이 모여지고 있다. 이런 부분까지도 좀 잘 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셀트리온까지 함께 짚어봤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황제주 등극 가능할까 제가 오늘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그런데 100만 원 수준이요. 2021년 주가의 그때가 최고가가 103만 원 수준이었고 네. 그 이후로는 100만 원까지 다시 올라간 적이 없는데 좀 가능하게 보시는 건지 어떻게 보실까요? 제 관점에서는 가능할 수 있다고 봐요. 물론 예전에 100만 원 돌파했을 때 그 당시 네. 때의 이제 밸류도 봐야겠지만 점점 해가 지날수록 물론 주가는 주식이다 보니까 주가는 매크로 환경과 또 속해 있는 국가의 어떤 매크로 부분 어떤 그런 이제 패시브 관련 부분 때문에 흔들릴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2020년, 21년 이 당시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이익도 크게 많이 벌고 있고 향후의 전망성도 더욱더 강해지고 있다. 이런 부분을 본다면 우리가 당장 자 그러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그러면 뭐 7월 달 내에 아니면 8월 달 내에 100만 원 뚫겠느냐 이렇게 명확한 시기를 좀 특정 잡기는 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물론 변수가 많다 보니까.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투자 시기를 좀 넓게 보면서 올해 3분기 또는 연말까지 봤을 때 좀 너그러운 그런 좀 여유 있는 그런 관점에서 때 본다면 이 기업은 기존 100만 원을 뚫고서 우리가 올타임 하이라고 불려서 우리가 ATH라고 하는데 올타임 하이를 기록할 수 있는 주가 흐름도 확률이 높은 그런 위치에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황제주 언제 다시 한번 올 것인가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바이오로직스 삼성바에 대해서는 여기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이제 당신의 초이스 파트 1 시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의 두 가지 초이스 궁금해지는데 어떤 종목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 진짜 마음 힘들게 했었던 한 가지 종목이 나왔습니다. 한 개는 오늘 또 화장품 종목들이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는데 VT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마존 뷰티 거기에서 굉장히 잘 나왔다, 판매가 잘 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상반기에 화장품 수출이 되게 잘 됐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VT가 왠지 초이스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오늘 테크윙도 이야기를 좀 반드시 들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오늘 너무 장이 안 좋았어요. 맞습니다. 네. 오늘 초이스부터 알려주시죠. 마침 지금 종목 이 배치가 제 머리 위에 지금 종목이 써 있네요, 화면에. 그래서 오늘 초이스는 제 머리 위에 있는 VT 말씀드리고요. 좀 비선택이라는 말이 좀 용어가 조금 그렇긴 한데 잠깐만 조금 좀 보수적으로 보자는 측면이 테크윙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종목들 오늘 좀 미끄러져 내려오는 종목들이 많았는데 그중에서도 테크윙에 대해서도 저희 채팅창에 많은 언급들이 나왔습니다. 테크윙에 대해서 오늘 시장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은 설명드리기 전에 이 종목에 대해서 물론 그동안 올해 한 해에만 6배 이상 오른 종목이지만 그래서 조금 더 내용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좀 부연 설명 좀 드릴게요. 이 설명을 좀 이 기업이 무엇 때문에 올랐고 뭘 하는지 기업을 뭐 하는지 한 번 더 알아야 지금 단기적인 흔들림에 개의치 않고 한 번 더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볼 것 같은데 우선 이 종목은 좀 이제 반도체 종목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조금 이제 생소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특히 이제 HBM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에도 수요가 급증할 수 있는 HBM 분야에서도 지금 다 만들어진 HBM을 마지막에 패키징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출하하기 전에 테스트를 하는데 테스트 분야에서 쓰일 수 있는 우리가 큐브 프로버라는 그런 장비를 만들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업이 지금 기존에 일본이 이것도 좀 내용들을 아시는 분들 있겠지만 그런 테스트 쪽 부분에서 검사 장비 부분에서 일본의 어드반테스트라는 기업이 상당히 잘하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그 기업이 있는데 지금 그 기업 대비해서 우리가 점점 이 산업을 보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HBM 분야에서 특히 엔비디아가 이렇게 AI GPU에서 최고의 기업 된 것 중에 하나가 TSMC가 하고 있는 우리가 2.5 패키징이라는 좀 어려운 좀 기술 분야가 있는데 이런 패키징과 함께 맞물리면서 최고의 기업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 봤을 때 트렌드는 이제 2.5 패키징이 더 이제 이어지겠죠. 근데 쭉 봤더니 HBM의 수율을 높일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삼성이든 SK하이닉스든 다 수율이 60%를 넘지 못하고 있어요. 뭐 70%밖에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수율을 높여야 할 텐데 마지막에 테스트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이제 HBM 칩 하나만 가지고서 테스트할 때는 괜찮은데 현재 지금 2.5D 패키징까지 한다고 한다면 테스트 과정에서 잘 분량을 검출 못한다고 해버리면 이 GPU 전체를 다 버려야 되는, 폐기해야 되는 그런 위험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환경에 의해서 지금 테크윙이 만들고 있는 큐브 프로버라는 장비가 이런 거슬 수 없는 트렌드에서 더욱더 장비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또한 테크윙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지금 HBM을 만들고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미국 마이크론 이 세 기업의 이 장비를 다 같이 납품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커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올해 초에 기대감 때문에 상승이 많이 나왔는데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런 큰 골자는 지금도 그렇고 8월, 9월, 10월 달에도 변치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이런 그 기조는 더 강해질 것 같은데 주식이니까 또한 많이 오르다 보니까 단기 차익 매물과 단기의 매크로 환경이나 수급 환경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단기적으로 오늘 같은 흐름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주식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강조를 왜 드리냐면 그러다 보니 지금 잠깐은 조금 단기 차익 매물과 이런 부분 때문에 어려움 겪는
과정을 좀 겪어야겠지만 전반적으로 본다면 이런 단기 하락 부분이 저는 오히려 기회를 보고 있다. 그래서 제가 방송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오늘 종목에서 비초이스라는 종목의 용어가 좀 들어가는 종목이지만 사실 좀 멀리 본다면 비초이스는 아니다. 이미 지금 6만 원대 이상에서 보유하신 분들은 단기에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 하면서 그쵸. 놀랄 수 있겠지만 이 종목을 내가 이 종목 단기 들어갔으니까 하겠다. 그런 단기로 들어가신 분이 아니란다면 네. 그런다면 좀 멀리 본다 하신다면 단기 흔들림이 너무 개의치는 말자. 그래서 말씀드렸던 그런 상황들이 투자 그런 모멘텀들이 하반기에 더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에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트렌드가 이어지기 때문에 단기 흔들림에 흔들리지 마시고 만약에 보유하신 분이라 한다면요. 지금 화면 보는 차트에서 아래 이미 21선을 오늘 깼지만 아래에 있는 61선과 제가 선을 좀 그어볼게요. 네. 지금 보시면 현재 이슈에서는요. 지금 제 선을 그었는데 좀 굵지는 않지만 이 선이 그었는데 현재 61선 이평선이 45,000원 라인에 있고 마침 그 가격이 올해 상승했을 때에 5월 말과 6월 달 중순 때에 그때 시대 고점이었던 부분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이 부분 45,000원과 5만 원 라인까지는 빠질 수 있겠지만 이 부분 라인에서 61선을 깨지 않고 반등 보여준다면 제가 봤을 때는 테크윙을 비중을 추가한다거나 또는 이 종목이 없는 분들 항상 매수하고 싶었는데 네. 그래서 못하신 분들은 한 번 더 매수할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을 조만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채팅창에 테크윙에 대해서 다시 주가의 날개가 돋치길 좀 기대한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사실 오늘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좀 많이 밀리는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소부장 쪽만 밀린 게 아니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크게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좀 이슈가 있었던 게 네네. 삼성전자도 4나노 공정 이슈가 나왔었고 맞습니다. 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M코랑 손을 잡는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다시 HBM 쪽으로 좀 시장이 기대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오늘 다 밀렸습니다. 오늘 네네. 채팅창에 상담 올라온 종목들도 반도체 종목들이 유난히 많아요. 네네. 좀 반도체 전반적으로는 그럼 테크윙에 대해서 아까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기다리면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네, 기본적으로 근데 좀 기다리는 시간이 당장 2, 3일, 일주일 이렇게 짧지는 못할 것 같아요. 조금 가격 조정도 받지만 그 이후에 조금씩 이제 기간 조정도 겪으면서 매물들을 좀 소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지금 테크윙만 문제가 아니라 오늘 보시면 이수페타시스, 한미반도체, SK 하이닉스 또 다양한 또 기업들 대부분이 좀 많이 좀 아쉬운 흐름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HBM의 올 하반기에도 좋을 수 있는 모멘텀 이거는 변치 않는 거예요. 변치 않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 드디어 지금 D램과 낸드 플래시의 업황도 확연하게 좋아지는 부분 보이고 있다. 자 지금 삼성전자가 내내 지금 D램과 낸드 플래시 감산했었는데 감산 기조를 풀고 시설 투자를 한다면 감산을 이제 안 한다는 측면에서는 반도체 소재 기업들이 상승할 수 있는 좋은 모멘텀이고요. 또한 시설 투자를 넣는다는 점은 장비 종목들을 좋을 수 있는 거죠. 좋은 흐름들은 지금 있는 부분이에요. 네. 유지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 억누르고서 빠지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더 큰 지금 매물들이 있는 거죠. 뭐냐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원달러 환율 높은 상황인데 지금 트럼프가 최근에 이슈가 되면서 트럼프가 지금 내내 했던 말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조업 부흥 지금 리쇼어링 이 부분을 항상 강조하고 있고 자국 우선주의를 강조하고 있는데 반도체 부분도 항상 미국과 트럼프 봤을 때는 동맹국인 일본과 대만과 한국이 잘하는 모습들을 그렇게 썩 좋게 보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전 세계 반도체 밸류체인 때문에 한국, 일본, 대만을 거슬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미국 혼자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바이든 정부가 했었던 일본과 대만과 한국 반도체 기업에도 막대하게 좋게 지원해줬던 너무나 호의적인 스탠스만큼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의 예전에 반도체 잘했었던 마이크론, 사실 마이크론이 과거에는 D램의 선두주자였습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과거의 CPU 영광이었던 인텔, 그다음에 이미 지금도 팬미스에서 잘하고 있는 퀄컴 이런 기업들, 암홀신스 하는 게 퀄컴이나 이런 기업들, 브로드컴, 다양한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기업들을 더욱더 장려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정책을 선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 이거 아직 나온 내용은 아니지만 이런 우려감들도 지금 반도체 기업들에 좀 있는 부분인데 더 나아가서 오늘 좀 오후에 내용 나온 게 있어요. 지금 TSMC 부분에서 트럼프가 조금 이제 안 좋은 이슈가 나왔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 동맹국 방위비를 더 내라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 부분에서 단기적으로 조금 아쉬운 흐름이 수급이 지금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결론 말씀드리면 이 부분들은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잠깐 스쳐갈 수 있는, 한 번쯤 소화해야겠지만 잠깐 스쳐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우려감을 하지 말자. 하지만 어쨌든 이슈는 이슈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매물 소화와 기간 조정은 좀 겪은 다음에 그 다음에 눌림 딛고서 반등 나올 때 접근하는 방법도 우리가 충분히 유효한 방법이다. 지금 이게 소부장 기업들이 끝나는 이슈는 절대 아니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트럼프의 대만의 방위비 청구서 예고와 함께 TSMC에 대해서 언급이 나오면서 TSMC 역시 급락 장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그러한 영향을 우리 오늘 반도체 종목들이 고스란히 받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오늘의 초이스 종목으로 이야기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종목들 요새 밀리는 흐름이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시원하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VT 같은 경우에도 전고점이 4만 원 수준이었고 오늘 고점 보신다면 36,000원대까지 올라갔었는데 이대로 좀 4만 원을 뚫어서 더 높이 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전고점 부분까지만 기대해봐야 되는 건지 어떤 이야기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차트 한번 보시면 VT는 이제 다들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것 같기 때문에 좀 부연 설명은 좀 이제 좀 차치하고요. 어쨌든 이제 어제와 오늘 시작하고 있는 아마존 지금 프라임데이, 여기서 저도 사실 어제부터 계속 집에 가면서도 회사에서도 그렇고 계속 아마존 홈페이지 들어갔거든요. 들어가서 지금 항목이 너무 많아가지고 찾는데 힘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헬스케어 부분에서 이제 특히 이제 페이셜 세럼 부분이고 뭐 스킨케어 부분 다양한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서 하나씩 보면서 VT든 아모레퍼시픽이든 또 다양한 또 국내 또 현품 기업들 브랜드가 판매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했는데 보니까 오늘 새벽 기준 봤을 때는 페이셜 세럼 부분에서 VT 리들샷 300 부분이 3위. 부분이 있었고, 또 그 외에도 아모레퍼시픽 관련한 그런 브랜드들도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하는데 VT가 특히 이제 주목받으면서 오늘 큰 상승 보이면서 힘 있는 모습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나 차트 보시면 지금 6월달 중순부터 해서 상승을 마치고 거의 한 달 동안 눌렸던 흐름이었는데 차트 한번 보여주세요.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21선 생명선 저항을 강하게 뚫어주면서 대량 거래량 실리면서 좋은 모습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주가를 보더라 하더라도요, 우리가 올해 실적이 아니라 내년도에 전망되고 있는 당기 순이익 대한 수치가 있는데, 내년 당기 순이익 전망을 봤을 때의 현재 주가를 봤더니 우리가 PER, 주가 수익 비율이 현재 지금 이제 겨우 12배 수준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요, 과거 VT를 본다면 지금도 너무 저렴한 수준이다. 그래서 막대하게 벌 수 있는 이익, 그다음에 지금 이미 한국과 일본에서 성공한 부분을 힘입어서 지금 이제 중국과 미국과 동남아시아에서 본격적으로 올해 하반기에도 진출할 계획인데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도 제대로 시적 전망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내년도 전망되는 이익에서의 주가 부분이 현재 12배 수준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요, 좀 더 미국에서도 선전을 하고 있고, 아마존 지금 입점했으니까요, 아마존에서도 잘하고 있고, 또한 동남아시아도 잘한다면 저는 그런 이익에 대한 전망치가 더 올라가면서 지금 주가 수익 비율, 우리가 밸류에이션 부담도 더 줄어들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사이클 때는 매크로만 좀 도와준다면, 시장만 도와준다면 좀 빠른 시일 내에 6월 19일에 기록했던 4만 원 라인은 돌파할 수 있는 시그널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V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고점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해 보시면서 오늘장 초이스 VT 살펴봤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진단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안내 도와드릴게요. 02-325-8100번으로 전화 주시면 좋은데요. 종목명, 비중, 단가 알려주시면 갖고 계신 종목들뿐만 아니라 신규 매수 관점에 대해서도 꼼꼼히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이 힘드시다면 채팅창을 통해서 참여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조성일 본부장님이 들고 오신 종목들도 반도체 종목이 한 가지가 나왔는데 일단은 인내심이 필요한 시장이다라는 내용이 전반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채팅창을 장악하고 있는 게 또 반도체 쪽이에요. 반도체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부자 되세요님의 종목 FST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35,080원에 비중은 15%. 삼성도 투자를 할 정도로 기술력이 있는 회사인데 왜 떨어지는 걸까요? 정고점을 뚫고 잘 가는 듯 하다가 떨어졌습니다. 장기 투자하려고 생각하고 있긴 하지만 떨어져서 심란합니다. 진단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왔습니다. 네. 대부분 비슷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저는 근데요, 의뢰하신 분께서 방금도 장투 목적 매수하셨다 한다면 저는 걱정할 거 없을 것 같아요. 물론 내가 이제 피땀 흘려 번 돈을 투자했는데 하자마자 이렇게 빠져버리면 아직도 또 양봉도 안 나오고 있고 네. 내년 지금 음봉 나오고 있으니까 당연히 상심이 큰 거는 그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건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아까도 제가 테크닉 말씀드리면서 좀 언급드렸지만 지금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은 좀 더 하반기에도 힘있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많고 트렌드도 그런데 잠시 조금 좀 어려운 그런 고난을 좀 겪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네.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좀 견디기만 한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로 줄 수 있을 것이다 말씀드리는 거고 FST는 지금 투자 비중도 15% 그리고 35,000원대 초반이라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또 장투 목적을 한다면 매수를 정말 잘하신 거예요. 오. 지금 잘못하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의뢰하시는 것에서 잘못하신 게 아니라 잠시 시장의 흔들림에 의해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그런 단기 흔들림을 보고 있고요. 특히 FST가 뭐 의뢰하신 것에서 아시겠지만 특히 지금 EUV 쪽 우리가 삼성전자가 내내 지금 파운드리에서 내내 돈을 투자를 함에도 불구하고 TSMC를 따라잡기는커녕 더 점유율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보면 TSMC 점유율이 파운드리 쪽에서 거의 50% 후반, 60%를 넘고 있고요. 지금 원래 10% 후반까지 있었던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점유율이 지금은 10% 초반이에요. 네. 너무 벌어져 있는 상황인데 올 하반기에도 역시나 삼성전자는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파운드리 쪽 다시 한번 그런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사활을 걸 것입니다. 이런 행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EUV다. 네. EUV 장비가 중요한데 EUV 장비에서 지금 하고 있는 GAA FET, 게이트 올어라운드 FET에서 3나노뿐만 아니라 2나노미터까지도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당연히 더욱더 EUV 쪽 EUV 노광 장비를 활용한 그 공정에서 더욱더 수요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수요는 더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트렌드는 공고한 거기 때문에 이런 트렌드는 믿고서 보유하시기를 권장드리겠고요. 그 부분에서 EUV 다양한 밸류 체인 내에서도 우리가 회로가 그려진 포토마스크에서 위에다가 EUV 회로를 쏠 때에 그 부분에서 이제 블랭크 마스크를 통과한 다음에 했을 때 빛의 투과율을 우리가 EUV는 반사를 2번 하니까요. 이 부분에서 더욱더 높은 투과율이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산업 트렌드에서 FST가 지금 양산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이 펠리클 같은 부분은 투과율 부분에서 거의 95%의 투과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최종 양산까지는 안 나오고 있지만 정말로 지금 뛰어난 부분이거든요. 네. 뭐 일본의 경영 업체인 호야 부분과도 잘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는 사실 기대감이 좀 큰 부분입니다. 저도 이렇게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저도 개인적으로 반도체 종목들을 연구를 많이 하면서 FST도 저도 올해 상반기에도 공략을 많이 하면서 네. 수익 많이 내는 종목이었거든요. 저는 여전히 지금 단기 추세는 좀 흔들리고 있지만 여전히 지금도 저는 좋은 종목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런 관점을 한 번 더 보신다 한다면 지금은 조금 빠져있는 상황이지만 개의치 말자. 우리가 이 종목은 오히려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요. 지금 31,000원에 와 있지만 만약에 지금 15% 비중이지만 조금 한 5% 정도 비중을 소량이지만 네. 조금 더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다 하신다면 그렇다면 저는 29,000원에서 3만원 얼마 안 남은 가격대 라인인데 이 정도 라인 부분에서 반등 찍고서 반등 나온다 한다면 그때는 한 번 더 물량을 모을 수 있는 기회로 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좋습니다. FST 첫 번째 종목으로 살펴주셨습니다. 오히려 조금 더 조정이 나올 수는 있지만 그때는 추가 매수 타이밍이다라는 점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종목들 정말 많이 올라와 있는데 최대한 많이 도와드리도록 저희가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번째 종목으로는요. 에이징랜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징어 땅콩 핫스파이시마님의 종목입니다. 에이징랜드 53,500원 20% 최근에 본전에 왔다가 오늘 하락했습니다. 죽을 맛입니다. 본전 매도 예정인데 본전까지 기대해봐도 될까요? 라는 얘기인데요. 조금 전에 종목이랑도 또 다른 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 유로모픽 같은 경우에는 쭉 밀렸죠.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 네. 정도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나 했지만 오늘 또 밀렸습니다. 이쪽은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에이징랜드를 볼 때 개인적으로 뉴로모픽 물론 이제 사업 보고서를 보면 뉴로모픽 관련해서 과거부터 연구했던 이력은 있는데 이제 에이징랜드를 볼 때 뉴로모픽 관련한 그런 기대감으로 투자하시기는 저는 조금 지양을 말씀드리겠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디자인 하우스에서 TSMC 당연히 이 부분과 당연히 봐야겠죠. 마침 이제 TSMC가 지금 제가 메모한 부분이 있는데 마침 내일 TSMC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단기적으로 기대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주가 차트도 내내 4만 원대, 5만 원대 언더에서 나름 잘 지지받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들은 많이 빠지고 있지만 그래도 에이징랜드는 4만 원대, 5만 원 언더에서 잘 지지받고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내일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내일 TSMC 실적 잘 지금 뭐 사실 4월, 5월, 6월 월간으로 봤을 때는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번 2분기 실적도 잘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고 3분기에도 아마 가이던스를 잘 발표를 하면서 시장 기대치에 잘 부응할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그런 이벤트가 있는데 저는 에이징랜드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TSMC가 인정한 전 세계 8개밖에 안 되는 그 디자인 하우스 그 밸류 체인에 있는 기업이긴 한데 인정받은 기업이긴 한데 사실상 제대로 된 굵직한 수주를 받은 게 별로 없어요. 없고 지금 매출액도 1,000억도 아직 못 넘는 상황이고 이익도 작년에도 뭐 100억도 못 넘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직 실적 관련해서 가시적인 숫자로 증명하고 있는 기업은 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까지는 TSMC 모멘텀 관련해서 TSMC가 좋은 가이던스를 얘기하고 내내 또 엔비디아 관련해서도 또 좋은 모멘텀 보여주고 있고 또한 그리고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대만 쪽 디자인 센터 진출을 해서 이제 TSMC의 이제 코아스, COWOS, 코아스 공정 이 부분 관련해서 이제 일정이 좀 있는 기업이, 이벤트 있는 기업인데 그런 레퍼런스를 통해서 야, 우리가 TSMC로부터 인정받은 8개 기업 중에 하나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매출처를 다변화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그런 확실한 그런 이제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까지 좀 나와주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은 TSMC 관련한 기대감에 볼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상승세가 가지 못할 수 있다. 왜냐하면 숫자로 증명하는 부분이 필요하고 고객사 다변화하는 부분들의 시원한 액션들이 나와주는 부분들이 하반기에는 필요할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을 좀 보면서 대응을 너무 좋은 관점. 물론 의뢰하신 분께서 말씀하신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 53,000원 라인 이 부분까지는 당장 언제라도 올라갈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의뢰하신 분께서 이 종목에 대해서 좀 기다리시기만 하신다면 뭐 수익을 내는 데는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종목으로 뭐 10%, 20% 이상 수익을 기대하기에는 이제 좀 점검하고 짚고 넘어갈 부분들이 좀 숫자로 된 증명할 부분들이 좀 필요할 수 있겠다. 그래서 목표 값을 너무 멀리 보기보다는 좀 짧게 보자. 이런 측면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같은 반도체 테마 내에서도 사목 분위기는 달라진 것 같습니다. 에이징랜드 두 번째 종목으로 살펴봤고요. 다음 종목은 미코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을 14,310원에 들고 계시고 또 4% 비중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매수하자마자 물리셨대요. 추가 매수를 원하시는데 얼마에 하면 좋을지 단기 목표가도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오늘 반도체 종목이 많은 만큼 미코도 세 번째 종목으로 살펴볼 텐데 이쪽은 또 어떻게 보실지 궁금합니다. 참 미코 같은 경우는 뭐 수소 연료전지 등 좀 다양한 좀 그런 모멘텀들에 지금 엮여 있는 기업인데 대부분 사실 또 6월 거의 말까지도 시장 대비해서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장도 빠졌던 부분이고 또 이 기업도 지금 5월 달부터 한 2개월 동안에 거의 지금 2배 육박하는 상승들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은 어떤 이제 트렌드가 부재하다는 그런 측면보다는 지금
오히려 어떻게 보면 시장 트렌드가 지금 많이 오른 종목들이 지금 갑작스럽게 차익 매물 나오는 네. 그런 부분에 의한 걸로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미코 같은 경우에는 크게 지금 물론 또 매수하신 가격이 지금 값에서 크게 차이가 좀 안 나요, 보면요. 오늘 매수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좀 반등 나오니까 네. 오늘 벌써 매수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또 뭐 투자 비중도 4%로 한다면 이거는 뭐 걱정할 거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근데 지금 의뢰하신 분뿐만 아니라 미코를 보유하신 분도 좀 많이 계실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이 기업은 뭐 지금 수소 연료전지 SOFC 관련해서도 지금 모멘텀이 있고 또 다양한 모멘텀에 좀 있는 기업인데 저는 이 기업 관련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 우리가 수소 관련해서도 지금 우리가 트럼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우리 국내 기업에서 정부도 그렇고 현대차 그룹도 수소 관련해서 장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더 나아가서 트럼프도요. 이제 과거 좀 흐름을 보니까 태양광,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는 조금 이게 좀 안 좋게 보는 측면은 있겠지만 또 수소 관련해서는 또 패권을 잡고 싶어하는 그런 네. 의지가 또 있더라고요. 그런 트렌드에서도 나쁘지는 않다. 그래서 이 기업은 의뢰하신 분께서는 걱정할 게 없습니다. 뭐 투자 비중도 작고 4% 투자 비중이고 가격도 차이 안 나기 때문에 걱정할 거 없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을 보유하신 분들도 차트 한번 보시면 마침 또 오늘 값이 또 의미 있는 값이에요. 제가 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보시면 이렇게 한번 그어보면요. 이런 부분도 되게 의미 있는 선을 제가 지금 그은 부분이에요. 자, 기본적인 교과서적인 부분이지만 주가가 이전의 고점 라인이었던 저항선을 네. 어떤 특정한 모멘텀으로 뚫은 이후에는 그 다음에는 과거의 저항선이 이제는 중요한 지지라인이 될 수 있다. 이건 정말로 100년 넘게 차트가 이어지고 있는 부분에서 변치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심리가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미코도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3월 말에 봤을 때의 고점이 13,000원대 후반, 그리고 5월 초도 13,000원대, 14,000원대 초반이었죠. 이 쌍고점 라인을 5월 중순에 뚫은 이후로는 그 다음부터 주가가 크게 또 올랐던 부분이 있었죠. 그 이후에 주가가 최근에 눌렸지만 보시면 지난주와 오늘 내내 지금 14,000원, 13,000원 후반대 이 라인을 크게 깨지 않고 지지력을 확인하는 부분이 일주일째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내일도 단기적인 흐름을 물론 봐야겠지만 제가 봤을 때 단기 흔들림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3월 말과 5월 때 보였던 이런 과거 이전의 지지 라인을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라인이 흔치 않을 것이다. 네. 물론 코스닥이 갑자기 크게 무너져버리면 이 종목도 영향을 안 받을 수 있겠지만 지금 코스닥도 오늘 종가가 지금 4개월 동안에 4번째 지지받고 있는 중요한 바닥 라인으로 오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본다면 미코도 지금 기업에서 특별한 악재도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한 수소 트렌드에서도 악재도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가격대 근처에서 좀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시그널들은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미코 오늘 매수를 하셨는데 물리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지만 의미 있는 구간이다라는 점 체크하시면서 앞으로 또 다시 반전이 나오기를 함께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살짝 다른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요. 일진전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진전기 금부치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18,000원 그리고 10% 비중입니다. 종목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아직까지는 수익 구간이세요. 그런데 저희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도 지금 본부장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던 게 요새 잘 가다가도 미끄러질 때 한 번에 쭉 빠지다 보니까 고민 많으실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네.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도 오늘 전력 설비 테마 많이 미끄러졌잖아요. 네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사실 오늘 좀 빠진 부분은 오늘 뭐 효성중공업, LS 일렉트릭, 일진전기, 뭐 재룡산업, 전기들 종목들 많이 좀 빠졌는데 저는 오늘 빠진 거는 이제 시장에 속해 있는 주식이다 보니까 또한 그러다 보니까 오늘 빠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여전히 물론 올해만 들어서도 일진전기를 포함해서 변압기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전 지금도 저렴하다. 그래서 단기 흔들림에 흔들리지 마시고 올 하반기에도 쭉 보유하시면 그 투자하신 기간대 보유하신 기간만큼 이 종목들은 보답을 해줄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력난은요. 내내 지금 미국에서도 더욱더 올 하반기에도 강해질 것인데 이 전력난 관련해서 막대한 뭐 원전이든 또 다양한 부분에서 에너지원을 더 충당하면서 막대한 뭐 초고압이든 중전압이든 변압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인데 이런 트렌드는 뭐 트럼프가 재선을 하든
바이든이 하든 거슬 수 없는 그 트렌드입니다. 그리고 지금 북미에서도 지금 미국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도 이미 2027년까지 국내 대형 변압기 3사 기업뿐만 아니라 일진전기, 재룡전기 포함해서 다양한 기업들에게 이미 막대 올해 한참 후까지의 물량까지도 수주를 지금 태핑하면서 지금 물량을 확보하려고 하거든요. 이런 트렌드는요, 어떤 지금 정권이 들어서면서 정책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트렌드는 아닙니다. 지금 트럼프가 뭐 AI 트렌드를 막겠습니까? 또한 지금 AI 트렌드를 통해서 막대한 전력이 필요한 부분에서 필요한 그런 이어지는 부분들에서 트럼프가 막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종목을 뭐 트럼프 때문에 빠진 거냐? 이렇게 지금 억하해서 지금 엮으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냥 주식이 지금 시장에 빠지다 보니까 단기에 잠깐 흔들리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요.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스닥이 지금 4, 5, 6, 7 내내 박스권의 아래에서 흔들리고 있는 부분이고 또한 코스닥이 특히 또 이번에 6월 중순부터 한 달 동안 빠지는 부분에서도 일진전기는 오히려 횡보하다가 오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장을 너무 이렇게 치우치지 마시라.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잠깐 흔들리고 있지만 최근에 차트만 보여주시면요. 최근에 횡보였던 25,000원 라인에서 이 55,000원 또 지금 가격대 라인에서 충분히 딛고서 한 번 더 상승하면서 이 다음 반등 나온 사이클 때는 이번에는 세 번째 3만원 돌파하는 그런 흐름에서 돌파하면서 다시 한번 새로운 또 주가의 기원을 쓸 수 있을 것이다 말씀드리겠고요. 이 종목은 또 아시겠지만 또 10월 달에 이미 공장 증설하는 부분에서 10월 달에 지금 시험 가동하고 있고 12월 달에 증설되는 부분에서 공장 가동을 할 전망입니다. 또한 이 기업의 매출을 봤을 때 제가 지금 메모한 게 지금 없어요. 메모값이 지금 안 적혀 있는 부분인데 제 머릿속에 있는 내용을 본다면 이 기업이 아마 작년 매출로 본다면 한 80% 부분이 전선 부분 그리고 아마 20% 부분이 변압기 관련 부분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더 올해도 그렇고 점점 더 전선 쪽도 좋지만 변압기에 해당하는 매출 비중을 더욱 크게 늘려가고 있는 트렌드가 이어지고 있다 한다면 현재 시장 트렌드에도 정확히 부합하는 일을 하고 있고 네. 증설도 지금 잘 하고 있는 부분이다 본다면 제가 보는 측면에서는 그런 트렌드가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전 지금 주가도 제가 보는 밸류에이션 본다면 비싸지 않다. 이런 잠깐 어제와 오늘 이런 흔들리면은 개의치 말자. 이런 거에 흔들리면 투자 어렵다. 예, 수익 보기 위해서는 이런 정도는 코웃음 치면서 견딜 줄 아셔야 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진전기 살펴봤습니다. 오늘 시장 자체가 밀렸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영향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라는 점 체크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 송을 유난히도 좋아해 주셨던 네. 기숙님의 종목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녀공장 한번 살펴볼 텐데요. 25,800원 20% 언제까지 가져갈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또 초이스해 주신 종목이 VT였는데 VT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 뚫을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마녀공장의 전고점이 3만 원대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쪽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마녀공장도 사실 VT 같이 뭐 거의 걱정할 거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 뭐 이번 단기적으로 지금 어제와 오늘 하고 있는 아마존 프라임데이 당장은 지금 이틀간은 이 부분으로 인해서 좀 수급이 몰리고 있는데 당장에 지금 아마존 프라임데이에서 주목받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올 하반기 3분기 4분기에도 이어질 수 있는 트렌드는 변치 않습니다. 내내 올 하반기에 더욱더 북미권에 있는 소비자들이 내수 경기, 이제 금리가 이제 인하할 수 있으니까요. 더욱더 증가할 수 있는 구매력을 통해서, 소비력을 통해서 아마존이든 또 코스트코든 뭐 다양한 그런 북미에 입점해 있는 온라인, 오프라인을 매장을 통해서 한국산 K 화장품에 대한 그런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 부분이 있고 특히 지금 그래서 지금 마녀공장 같은 경우는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특히 지금 우리가 스킨케어지 않습니까, 이 기업이? 스킨케어가 지금 먼저 북미 시장을 뚫었던 부분 트렌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녀공장 같은 경우는 또 스킨케어 대표 주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북미권에서 소비자들이 이미 지금 증명하고 있고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스킨케어 부분에서 잘하고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마녀공장은 최근에 또 주가가 시가총액이 작다 보니까 좀 주가 흔들림이 좀 컸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또 반등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뭐 조만간에 위에 있었던 26,000원 라인 저항도 뚫으면서 저는 좀 좋은 모습 보일 것 같고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내내 올 하반기에도 북미권에서 화장품, 특히 스킨케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그런 트렌드는 이어질 것이다. 또한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지만 정리해드리면 금리 9월달 또 11월달 미국의 금리 인하가 전망되면서 더욱더 북미권에 잠깐 좀 둔화했을 때 소비력에서도 화장품을 많이 소비했는데
올 하반기에 증가하는 소비력을 봤을 때는 만년공장 포함해서 국내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더욱더 증가할 수 있다. 이런 좀 큰 트렌드를 보면서 말씀드리고요. 25,800원. 투자 비중은 더 늘리지 마시고요. 25,800원이라 한다면, 제 생각에는 당장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초라도 언제든지 수익권은 올라올 수 있는, 이 정도라면 걱정할 게 저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지금, 마지막 종목으로 저희가 이 종목을 해드렸는데 한 가지 종목 지금 전화가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해서 이 종목까지만 살펴보고 오늘 상담을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 도와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전화해 주셨는데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SFA 반도체입니다. SFA 반도체 오늘 또 많이 밀려서 이 종목 평단가랑 비중 함께 알려주시죠. 평단가가 그게 6,900원이에요. 6,900원이요? 네. 언제쯤 매수하셨어요, 시청자님? 20%. 작년인가. 작년쯤에요. 네, 이 종목 먼저 상담 받아보고요. 추가 질문까지 한번 받아볼게요. 감사합니다. 네, 작년에 매수하셨고 쭉 밀린 종목입니다. 오늘 좀 많이 밀렸고 1월 달에 최고점도 8,000원대예요. 네네.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사실 4월 달 초부터 반도체 상장되는 종목들이 100개 넘는 많이 있는데 그런 종목들 중에서 반도체 내에서도 세부적인 트렌드가 또 있지 않습니까? D램 쪽, 낸드 쪽, CXL, HBM, 뉴로모픽, 온디바이스 다양한 트렌드가 있죠. 근데 그 중에서 특히 이제 팹리스와 디자인 하우스, 그리고 이제 온디바이스 AI와 수혜를 엮일 수 있는 그런 좀 트렌드 쪽의 종목들이 특히나 지금 4월달 초부터 해서 내내 좀 어려운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확고한 어떤 트렌드가 못 나오다 보니까 HBM만큼의 내내 숫자로 증명하고 있는 그런 막대한 수요가 있지 않다 보니까 조금 꺾이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도 좀 기대하는 부분은 뭐냐면요. 드디어 이제 SF 반도체, 특히 SF 반도체 같은 경우는 특히 삼성전자 쪽에 보았을 때 우리가 이제 DDR5 D램 새로운 이런 쪽 DDR5의 수요가 더욱더 증가할 수 있는 그런 트렌드. 여기에서 SF 반도체는 좀 크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또한 이제 아직까지는 크지 않지만 이제 HBM 쪽에서 이 부분에서 좀 기대할 수 있을 것인데 기본적으로는 삼성전자의 이제 후공정 쪽 관련해서 이런 이제 DDR5 쪽 이쪽에 대한 트렌드가 좀 더 나아주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말씀드리겠고요. 근데 드디어 그래도 올 하반기 때에 이제 D램에 대한 수요가 다시 한번 증가할 수 있으면서 또한 지금 HBM에 뺏겨 있는 웨이퍼에 대한 공간에서 하다 보니까 D램의 판매하는 값도 올라가는 부분들 이걸 본다면 당장 반도체 트렌드들 중에서 최고의 트렌드가 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여전히 지금도 HBM 쪽이 가장 큰 트렌드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좀 있겠지만 이제 HBM과 다른 반도체 종목들이 좀 올라온다 한다면 그럴 때에 2등, 3등 정도의 그런 후순위로 충분히 올라갈 수 있겠다. 그래서 SF 반도체에 보유하신 분은요. 이분은 물론 조금 더 투자를 오랫동안 하신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번 하반기 3분기 내에 반도체 사이클을 올라온다 한다면 SF 반도체가 지금 의뢰하신 매수가 부분까지 올라오는 거는 저는 이렇게 힘들지 않을 것 같아요. 이미 지금 올해 1월달 초에도 좀 먼 얘기지만 1월 초에도 한 번 상승 사이클 나오면 8,000원대까지 한 번에 올라오거든요. 그만큼 어떤 트리거만 한 번 나온다면 금방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하지만 당장 빠른 시간에 내지는 않을 수 있다. 그래서 다른 HBM 종목들 예를 들면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다른 또 종목들, 대형 종목들 상승세가 먼저 한번 나와준다 한다면 그 다음에 2순위나 3순위로 좀 그럼 내 종목도 올라올 수 있는 트렌드가 보여주고 있으니까 좀 더 좋은 관점으로 보유해야지 그런 측면을 보시고요. 뉴스를 보신다면 삼성전자의 DDR5 관련해서 PC든 노트북 쪽이든 갤럭시북 노트북 쪽이든 이런 부분에서 더욱더 판매량이 잘 되고 있다. 이런 관련한 뉴스들을 보시면 내가 투자한 SF 반도체도 후공정 부분에서 좀 더 좋은 환경이 이어지겠구나. 이렇게 좀 트렌드를 보시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좀 기다림의 시간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3분기까지 기다려 보신다면 본전까지는 얼마든지 본전 이상으로 기대가 되는 종목이라고 하니까 홀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번에 또 한 번 연락 주세요.
네, 이렇게 마지막 종목까지 종목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오늘 본부장님께서 정말 빠르게 압축해서 시장 어려운 만큼 많이 도와주시겠다라고 하셨는데 6종목 진단해 주셨어요. 네네. 내일장 전략까지 짚어주시죠. 네, 한 1, 2분 정도 짧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중간중간에 말씀만 드렸는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매크로 환경이죠. 미국이 금리를 최소한 2번 인하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중기적으로 본다면 금리 인하가 되는 부분에서 수혜해 볼 수 있는 재무가 좋아지고 차입금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섹터를 볼 필요가 있겠다. 뭐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로봇, 건설 쪽 또 많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 먼저 보시기를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트럼프가 강하게 중국에 대한 산업들을 강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반사수해 볼 수 있는 섹터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해서 같이 금리가 인하할 수 있는 부분과 트럼프의 전략과 함께 맞물리는 교집합하는 그런 섹터들을 연구해서 보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또한 반도체가 많이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오늘 ASML 발표가 나오고요. 내일 TSMC 실적 발표가 나옵니다. 또한 다음 주에도 북미권에서 반도체 관련한 기업들,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는 상황인데 실적뿐만 아니라 이제 향후 6개월, 1년의 전망을 보고 말하는 가이던스 부분 이런 네. 부분에서 우리가 반도체 기업들 어려운 부분에서 실마리를 찾아야 할 것 같은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 투자하신 분이 있다면 너무 우리가 실망하지 말자. 네. 기대감을 갖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좋은 종목 투자하신다 한다면 반도체 종목에서 좋은 종목 투자하신 분들은 단기 흔들림에 너무나 상심하지 말자. 좀 더 인내하면서 보유하자. 이런 말씀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역시나 다음 주에 국내 기업들도 여러 큰 기업들의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에 대해서 민감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일정들 체크하시면서 내가 가진 종목들 전략을 짜시기를 말씀드리겠고 또 어려우신 분들은요. 다음 주 또 제 방송 때 집중하시면 제가 또 좋은 또 가이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타이트하게 좀 진행 도와주신 본부장님과는 여기서 한번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요새 날씨도 예측이랑 참 맞지 않는데 시장 상황도 너무 예측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 같아서 고민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언제나 저희 당초는 열려 있으니까요. 저희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내일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